어머님이 치매입니다. 안 돼. 엄마 통장은 8천만 원이 있는데. 판단 능력이 없어서 이제 못 찾으십니다. 이거 우리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에요. 법원 가서 후견인 신청하세요. 6개월 걸립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가능했는데. 안녕하세요, 현명한 여러분. 저는 사회복지사 김민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통장에 평생 모은 8천만 원이 있는데 정작 필요할 때 내가 못 쓴다? 믿기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건 실제로 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문제는 건강이 아닙니다. 바로 준비하지 않은 서류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 3가지만 준비하시면 이런 비극은 완벽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는 이 방법들,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 재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저는 15년간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며 금융 관련 문제를 해결해온 사회복지사입니다. 제가 작년에 만난 김수진 어르신, 올해 89이셨죠? 평생 모은 8천만 원을 은행에 고스란히 맡겨두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의식은 돌아왔지만 말을 못하셨죠? 딸 박민지 씨가 병원비를 꺼내러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도, 도장도, 비밀번호도 모두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직원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본인 확인이 안 되면 한 푼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박민지 씨는 울먹였어요. 우리 엄마가 중환자실에 계신데 제가 딸인데도 돈을 못 꺼낸다고요? 저는 이런 장면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3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첫째, 금융거래 위임장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만드는지. 둘째, 공동명의 통장의 실제 활용법과 주의사항. 셋째, 대부분 모르는 예금자보 사전 지정제도. 이 3가지만 알아도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안전해집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자동차에 비유해 볼까요? 통장은 자동차이고 돈은 그 안에 있는 짐입니다. 비밀번호는 자동차 열쇠죠. 그런데 갑자기 운전자가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열쇠가 있어도 다른 사람이 함부로 차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 주인의 허락이 없기 때문이죠. 은행도 똑같습니다. 1993년부터 시행된 금융실명제는 통장 주인만 돈을 쓸 수 있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좋은 취지였죠. 탈세를 막고 다른 사람이 내 돈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이 법이 오히려 가족을 막는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또 다른 분이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평생 근무했던 최영수 어르신, 당시 82이셨습니다. 퇴직금 5천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넣어두셨는데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아들 최준우 씨가 병원비를 찾으러 오셨지만 저는 그분께 돈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의료기록에 치매 진단이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법적으로는 판단 능력을 잃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전에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해도 효력이 사라집니다. 결국 그 아들은 급히 돈을 빌려서 병원비를 냈습니다. 아버지의 돈은 통장 안에 그대로 묶여 있었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이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건강하실 때 딱 3가지 준비만 해두신다면 이런 비극은 완벽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들한테 통장이랑 도장 다 줬어요. 비밀번호도 알려줬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은행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비밀번호까지 알고 온 자녀에게도 저는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은행이 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걸 빗대어 설명하자면 비밀번호는 집 열쇠와 같습니다. 하지만 열쇠만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집 주인이 되는 건 아니죠. 주인의 공식적인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금융거래 위임장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내가 은행에 직접 못 갈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지정한 가족이 대신 돈을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공식 문서예요. 은행에 제출하는 위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대리인을 정하는 거죠.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1단계, 어르신과 자녀가 함께 은행 방문.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위임받을 자녀와 함께 가셔야 해요. 2단계, 창구에 요청. 금융거래 위임장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양식을 드릴 거예요. 3단계, 서류 작성. 그 종이에 이름 쓰고 도장 찍으면 끝입니다. 신분증 지참은 필수입니다. 어르신, 자녀 모두요.
4단계 완료 뿐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3가지 있습니다. 첫째, 효력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꼭 물어보세요. 은행마다 다릅니다. 1년짜리도 있고 무기한도 있어요. 이 위임장은 언제까지 효력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둘째, 적용되는 계좌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모든 계좌에 적용할 건지 특정 계좌만 할 건지 정해야 해요. 이 통장만 위임합니다. 이렇게 명시하시면 됩니다. 셋째, 찾을 수 있는 금액 한도도 지정해야 합니다. 무제한으로 할 수도 있고 한 번에 최대 500만 원처럼 제한할 수도 있어요. 이건 가족 간 신뢰도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제가 만났던 윤기철 어르신은 정말 현명하셨습니다. 76세의 딸과 함께 오셔서 위임장을 작성하셨죠. 그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나중에 치매가 오면 이 문서도 소용없나요? 맞는 말씀입니다. 치매가 오면 이 문서의 효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또렷할 때 바로 지금 준비하셔야 하는 거예요. 윤기철 어르신은 그날 바로 위임장을 만드셨고 1년 후 갑작스럽게 입원하셨을 때 딸분이 즉시 병원비를 찾아 쓸 수 있었습니다. 딸분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미리 준비해 주신 덕분에 저희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치매 진단 이후에는 위임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단 능력이 있어야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65세 이상이시라면 지금 당장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위임장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은행 한 번만 방문하면 끝이고 필요할 때 자녀가 바로 돈을 쓸 수 있습니다. 치매 이후에는 제한이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이건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가족의 안심 장치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이제 두 번째 준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공동명의 통장입니다. 이건 한 통장에 두 사람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는 계좌예요. 예를 들어 홍길자 홍미선 이렇게 두 이름이 함께 표시되는 겁니다. 은행 창구에 가보시면 이런 통장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 통장의 가장 큰 장점은 한쪽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말을 못하게 되어도 다른 한쪽이 자유롭게 돈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공동 대표이사가 있는 회사처럼 두 사람이 동등한 권한을 가지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서혜진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80대 초반이셨고 혼자 사셨지만 막내딸 서진 씨와 사이가 아주 좋으셨죠. 그래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서진 씨와 함께 공동명의 통장을 만드셨습니다. 거기에 3천만 원을 넣어두셨어요. 그로부터 2년 뒤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큰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죠. 서진 씨는 은행에 가서 바로 돈을 찾았고 그 돈으로 어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회복하셨죠. 서진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공동명의 통장이 없었다면 저는 수술비를 구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머니의 현명한 선택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공동명의 통장 만드는 법도 간단합니다. 1단계 어르신과 자녀가 함께 은행 방문. 두 사람 모두 신분증 필수. 2단계 창구에 요청. 공동명의 통장 만들고 싶습니다. 3단계 서류 작성. 양식에 두 사람 이름, 주민번호 기재. 두 사람 모두 도장 또는 서명. 4단계 입금. 원하는 금액 입금. 최소 금액 없습니다. 완료. 그런데 이 제도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내 허락 없이도 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이라는 건 서로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즉, 상대방이 언제든지 돈을 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믿을 수 있는 가족과만 하셔야 합니다. 만약 관계가 좋지 않은 자녀와 공동명의를 했다가는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둘째,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공동명의 통장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요. 금액이 크면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부모 자녀 간 증여, 공제 한도는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5천만 원 이상을 넣을 계획이라면 한 번쯤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세금 문제로 나중에 손해보시는 일 없도록 하세요. 셋째, 형제자매 간 갈등 가능성. 만약 형제자매가 여러 명인 경우 한 명과만 공동명의를 하면 다른 자녀들이 서운해할 수도 있죠. 그럴 땐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누가 응급 상황을 맡을지 미리 합의해 두는 게 좋습니다. 막내가 의료 일을 하니까 급할 땐 막내가 먼저 나서자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세요. 투명하게 말씀하시면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얼마 정도 넣어두는 게 좋을까요? 제 경험상 응급 상황에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병원비 평균 500만에서 1,000만 원, 장례비 평균 1,000만에서 2,000만 원, 생활비 6개월치 정도, 대략 3천만에서 5천만 원 정도가 적당합니다. 나머지 큰 금액은 일반 통장에 따로 보관하세요.
공동명의 통장은 단순히 돈을 함께 쓰는 수단이 아닙니다. 응급 상황에서 가족을 지키는 보호막이에요. 이제 세 번째 방법, 많은 분들이 거의 모르고 계신 제도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지만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예금자 보호 사전 지정 제도예요. 이 제도는 내가 나중에 돈을 쓸 수 없게 되면 누가 대신 쓸 수 있는지를 미리 지정해두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건 마치 유언장과 비슷합니다. 다만 돌아가신 후가 아니라 의식이 없거나 판단 능력을 잃었을 때 적용되는 거죠. 제가 은행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통장은 제가 의식이 없거나 사망하면 우리 아들 김철수에게 넘겨주세요. 이렇게 지정해두면 나중에 정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은행은 복잡한 상속 절차 없이 그 지정된 사람이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이유가 뭘까요? 바로 법원 절차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누군가 돌아가시면 가족들이 상속 관련 서류를 법원에 내고 모든 가족의 도장을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몇 달씩 걸리거든요. 상속 절차는 평균 3에서 6개월 걸립니다. 급한 병원비나 장례비가 필요한데 6개월을 기다릴 수 없죠. 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면 훨씬 간단해집니다. 제가 만났던 조명숙 어르신은 이 제도를 아주 현명하게 활용하셨습니다. 딸이 간호사였고 위급할 때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겠다고 판단하셔서 딸 이름으로 지정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에게도 솔직히 말씀하셨죠. 내 동생이 의료 일을 하니까 급할 땐 그 아이가 먼저 나서야 해. 아들도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가족끼리 미리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아직 이 제도를 운영하는 은행이 많지 않아요. 현재는 일부 은행에서만 시범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그러니 거래하는 은행에 꼭 문의해 보세요. 예금자 보호 사전 지정 제도 신청 가능한가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만약 해당 은행에서 시행 중이라면 절차는 간단합니다. 1단계, 은행 방문. 본인만 가도 됩니다. 자녀와 함께 갈 필요 없습니다. 2단계, 신청서 작성. 지정할 사람의 이름, 주민번호 기재. 3단계, 서류 제출. 신분증, 통장 지참. 4단계, 완료. 시행은행 예시로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일부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도는 생소하지만 가장 간단하고도 확실한 노후 안전장치입니다. 오늘 은행에 전화 한 통 해보세요. 그 한 통이 여러분의 가족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럼 무임장도 만들고 공동통장도 해놨는데 나중에 치매가 오면 그땐 어떻게 되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치매가 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법원의 후견인 제도예요. 후견인이란 쉽게 말해 법원이 이 사람은 가족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도 된다고 공식적으로 허락해주는 제도입니다. 치매, 뇌졸중 또는 판단 능력을 잃었을 때 가족이 대신 통장을 관리하고 병원비를 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제가 기억하는 분이 있습니다. 장미란 씨, 어머니가 중증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비밀번호만 알고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지만 은행에서는 돈을 전혀 인출할 수 없다고 했죠. 결국 강미란 씨는 법원에 후견인 신청을 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가 정말 많았어요. 의사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목록, 후견인 신청서. 심사만 6개월이 걸렸습니다. 결국 후견인으로 지정되긴 했지만 큰 돈을 쓸 때마다 법원에 보고해야 했고 1년에 한 번은 사용 내역을 정리해 제출해야 했습니다. 장미란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돈인데 허락받아야 하는 게 답답하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쓸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 제도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지만 치매 이후에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만약 가족 중에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가까운 가정법원에 문의하세요. 성년후견인 신청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면 됩니다. 신청 비용은 약 10만에서 30만 원. 소요기간은 평균 3에서 6개월, 연간 관리비는 약 50만에서 1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존엄과 생활을 지키는 제도예요. 건강할 때 미리 알고 있으면 그 어떤 위기에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꼭 실천하셔야 할 단계만 남았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단 3단계면 됩니다. 첫째, 이번 주 안에 가족과 대화하세요.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꺼내보세요. 엄마가 혹시 갑자기 아프면 너희가 당황하지 않게 미리 준비해 두려고 해. 은행 같이 가줄래? 자녀들이 처음엔 왜 그런 무서운 얘기를 하세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불길한 얘기가 아니라 현명한 준비예요. 둘째, 다음 주에는 은행에 직접 가세요. 자녀 중 한 명과 함께 방문해서
오늘 들으신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세요. 금융거래 위임장, 공동명의 통장, 예금자보 사전 지정제도. 시간은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직원에게 가족이 대신 돈을 찾을 수 있게 준비하고 싶어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셋째, 한 달 안에 중요한 서류를 정리하세요. 집 안에 있는 통장, 도장, 비밀번호 목록을 큰 봉투에 넣고 이렇게 적으세요. 중요한 서류 혹시 나에게 일이 생기면 이걸 확인해 주세요. 이 봉투 하나면 가족이 당황하지 않고 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준비를 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불편해하거나 부모님 돈을 노린다고 오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이 고마워할 겁니다. 부모가 미리 다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 그건 사랑과 배려의 또 다른 표현이니까요. 여러분의 평생 노력으로 모은 돈, 정작 필요할 때 쓰지 못하고 묶여 있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오늘이 바로 그걸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전화 한 통, 은행 방문 한 번이면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족과 이야기하세요. 그 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금융거래 위임장, 자녀와 함께 은행 방문, 10분이면 완료. 공동명의 통장,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응급 상황 대비. 예금자보 사전 지정제도, 은행의 문에 간단한 신청. 치매 이유는 법원 후견인 제도 활용. 그리고 실천, 이번 주 가족 대화, 다음 주 은행 방문, 한 달 내 서류 정리.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언제나 따뜻하고 안전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으로 함께 지혜를 나눠요.